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설문 2번 보시면 법원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의 위법 사유가 발견되어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갑의 행정소송을 인용하고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 우선 갑의 청구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미 많은 시민들 밑줄 그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공이죠. 공공. 을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즉 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을이 더 이상 시외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미 많은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의 취소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즉 예외적인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사정 판결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시 판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설문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최근 자가용 이용의 급증으로, 물론 이것은 을에 대한 시외버스 면허를 해주기 전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용 급증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 악화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 뭘 했어요?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해줬는데, 을이 갑과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그쵸?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면 그것은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위법한데, 우선 위법해야지 청구할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 있고요. 이것은 비례원칙 위반 사유에 따른 재량의 하자. 앞에서 우리가 시외버스 운송사업면을 재량행위라고 검토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설문에서 면허 취소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요.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판결, 인용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각 판결을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각 판결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적 기각 판결로서 사정 판결의 문제라는 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위에서 설문 1번 얘기할 때 행정소송이라고 했고요. 밑에도 특별히 취소소송으로 좁혀 논의하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취소, 무효하기소송 둘 다 논의했다면 여기도 취소, 무효하기소송 둘 다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먼저는 취소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28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사정판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판결 규정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근거 규정 보시게 되면은 28조 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 밑줄 처분 등 이코로 위법, 이거죠. 처분 등 이코로 위법 첫 번째 요건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여기서 처분 등을 취소 밑줄 그시고 나서 두 번째 요건 도출합니다. 취소 사유 괄호 열고 유효, 아시겠죠? 괄호 닫으시고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자치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태로 만들어진 결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어야 됩니다.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요건, 핵심 요건입니다.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공익상 필요가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 논의합니다. 행정소송법 28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처분 등의 위법성, 두 번째 것이 취소 소송이어야 하며 우리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세 번째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첫 번째 위법성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했다면 당연히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예외적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하다면 일반적 기각 판결을 해야 됐을 것이므로 위법성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두 번째 취소 소송.
이것은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효력 유지가 목적이다 이거죠.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기성의 공공복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효력 유지가 목적이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취소 사유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지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정 판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하자치유에서 무효인 행정행위가 대상이 될 수 없듯 사정 판결에서도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공공복리 이 부분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의 행복과 이익. 즉 무슨 말이에요? 이익 형량의 문제입니다. 이익 형량. 그래서 행정소송법 28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사전적으로다가 사정 판결을 했을 때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쪽의 이익은 바로 공익인데 이 사정 판결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을 조사해보라 이겁니다. 그 사익이 이 공익보다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건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판단 시점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서 판결시가 있는데요. 이 판결시는 특히나 무엇과 3번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여기서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 이것이 판결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여기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3번 요건과 관련돼서 판결시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을에 대한 시외버스 면허 처분을 했던 그 시점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즉 처분 이후에 무엇이 발생했냐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정 변경이 바로 뭐냐? 을의 시외버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서의 사정 변경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정 판결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서 기준은 바로 판결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사정 변경이 후발적 사유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정행위의 취소 중에서 철회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직권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립 당시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이 직권 취소고 철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게 성립했지만 어떠한 후발적 사유에 따라서 취소하는 것이 바로 철회이죠. 이때 후발적 사유입니다. 철회 사유는 후발적 사유인데요. 철회는 어떨 때 하냐면 우리가 철사를 구부려 보는데 구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 철사 개벽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 움직이지 않네. 철사가 움직이지 않아. 참 천지가 개벽할 일이로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아버지 피곤하세요? 형 피곤해. 이렇게 하면서 우루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철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부는 부담불이행. 동은 뭐야? 동의. 상대방의 동의. 철은 철회권 유보. 그 다음에 사는 사정 변경. 그 다음에 개는 법령 개정. 그 다음 벽은 뭐예요? 법령상 철회 사유인데 여기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정 변경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 변경 뭐라고요? 철회 사유는 후발적 사유다. 이것은 후발적 사유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사정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정, 그쵸?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사정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문제. 이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려면 사정 판결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이 당연히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28조 1항을 근거로 사정 판결할 수 있는 요건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따라와 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 인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행정소송법 38조 1항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면서 28조에 있는 사정 판결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효인 처분에 있어서는 사정 판결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도 역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문제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설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정설과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는 상대적 구별 개념으로서 긍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긍정설이 있어요. 이게 맞죠, 그렇죠? 부정설이 맞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법은 사정 판결을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 사정 판결에 요건을 검토한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정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외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취소 소송이라는 요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 하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취소 소송이라는 교과서에서 사정 판결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 취소이라는 요건이 정말 소송의 형태가 취소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볼 때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분을 해봤었습니다. 결국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남아있을 때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정말 그 소송 형태가 취소 소송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취소 사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 판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함으로써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취소 판결 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즉 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점에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보도록 합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분의 위법성은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취소의 요건마저 충족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취소 판결이 가능했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가능했었던 거니까 여기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외적 기각 판결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 판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금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위법하고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불문법원, 즉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위반은 그것이 내용상 중대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다.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입니다. 우선 취소 사유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설문 1번에서 우리가 취소과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현재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의 소송 요건이 사실상 동일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취소 역시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우리가 설문 1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의 요건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취소이든 무효확인송이든 우선 사정 판결은 가능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건만 충족하면요. 근데 요건 충족되나요? 다 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과 무효확인송 모두 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 취소홍 쪽에 있어서의 사정 판결 요건 충족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고,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 인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문에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피고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신청했다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취소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면 이 문제 안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죠. 사정 판결에 대한 주장을 누가 해야 됩니까? 피고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피고행정청에게 유리하겠죠? 얘가 주장을 했을 때 입증 책임의 예외로서 법원이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주장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정 판결 신청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고행정청이 사정판결 신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 직권이라는 것이 직권심리주의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과연 직권심리주의 규정, 즉 행정소송법 26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겠는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직권심리주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26조의 직권심리주의가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관련하여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26조 규정을 답안을 통해서 먼저 근거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 규정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거기 밑에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직권증거조사주의.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해서 슬래시 끊으시고요. 앞부분은 바로 뭡니까? 입증 책임의 예외입니다. 그다음 뒷부분은 뭐예요? 주장 책임에 대한 예외죠. 그러니까 원피고가 입증하지 못한다. 그 법관에게 100%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와 같은 요건 사실이 있다 없다 사실이다 거짓이다에 대한 요건 사실의 존부 및 진위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법원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입증 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증거조사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건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후문과 관련돼서 과연 이 주장 책임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주장 책임의 예외를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변론주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고 직권탐지주의로 전환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한 것인가 라는 문제로서 학설 대립이 생깁니다. 학설은 첫 번째, 직권 증거조사만 할 수 있다. 입증을 못했을 때 증거조사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변론주의 보충설. 변론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그에 대한 예외적인 일부 보충이 가능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것은 완전한 직권 탐지주의를 인정한 것이다. 라는 세 개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26조 1항의 전문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입장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 책임의 예외로서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탐지하여 자기 구속 원칙 위반인지를 내가 검토해봐야겠다. 비례 원칙 위반인지를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직권으로 탐지할 수도 있겠는가?
직권 증거조사주의서는 직권 증거조사만 가능한 거니까 직권 탐지는 완전한데 라고 봐서 예외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요. 직권 탐지주의서는 완전히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 책임에 대한 예외도 무제한적으로 100%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변론주의 보충설은 세모를 치고 있는데요. 소장의 일건 현출된 범위 내에서만 직권 탐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판례 입장이고요.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것인데요.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은요. 변론주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변론주의 보충설은 변론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직권 탐지주의설은 변론주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직권 심리주의에 대한 견해가 그대로 법원의 직권에 대한 사정 판결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면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 판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부정설로 변론주의 보충설은 일건 현출된 경우에는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제한적 긍정설로 직권 탐지주의설은 전면적으로다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긍정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이 직권 심리주의의 문제와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1대1 대응시킴으로써 위에서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밑에서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 타당하지만 밑에서는 부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쟁송법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국가배상을 시험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왜 이러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교를 해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외부 책임, 내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때 배상 책임의 성질로서 대의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과 같은 학설 대립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는 국가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피해 국민을 넓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상 책임의 성질은 관념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내부 책임과 외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행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판례와 같이 절충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방향성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가배상을 여기까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지만 여기선 부정설을 취하는데 왜 그러냐면 위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와 같은 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한 목적은 원피고가 멍청함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실체적 적법성을 후퇴시키는 위법 상태를 방치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정 판결에다가 이와 같은 직권심리주의를 적용시키게 되면 오히려 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한 그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 규정은 사정 판결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단순하게 판례 입장을 취해서 판례가 이것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답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문 2번 보시게 되면 설문 2해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즉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시민들 즉 공공복리의 기성의 공공복리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막 면허 취소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사정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취소과 관련하여 28조의 요건을 그리고 38조 1항에서 준용하지 않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피고행정청이 어떠한 사정판결 신청에 따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26조를 근거로 직권 사정판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며 제일 먼저는 위법한 상태가 존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법성을 살펴보게 되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했다면 이것은 균형을 잃은 과도한 결정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라고 볼 것이고 비례원칙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불문법 위반은 그 내용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법성을 연결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취소 사유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아니죠. 네, 8페이지 가시게 되면 사정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인용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 변경하는 것이 인용판결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 공익이 현저히 월등하다라고 생각할 땐 판단될 땐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할 수 있는데 아래 28조 1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서 위법성 동그라미,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선 취소성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에서는 공공복리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네 번째 줄에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입니다.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무효인 처분입니다. 여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가능성과 관계없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 사유. 그것이 위법하고 무효인 처분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도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치요. 그것이 취소냐 무효냐와는 관계없이 지금처럼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을에 대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했는데 그게 완전 무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을은 이미 운송사업을 시작했고요. 많은 시민들은 을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효인 처분에서도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무효인 처분에서는 그렇다고 하여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효인 처분에서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밑에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법률 적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겁니다. 처분 등의 위법성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적법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 기각 판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취소 수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처분 등의 효력 유지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단순 위법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새로운 처분 발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권력 분리 원칙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옆에다가 별표 한 1,500개 정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판례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비교교량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바로 공익과 사익의 이익 경량을 하자 이겁니다. 공익이 크면 사정판결, 사익이 크면 사정판결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익 경량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 줄에 이익 경량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 사정조사 밑줄 그시고요. 28조 2항 이것은 사익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판단 시점 보시게 되면 이 판단 시점은 무엇과 관련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줄 오른쪽에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 여부는 처분 시 동일하게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위법한가 재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위법성 인정. 그 다음 앞에서 우리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취소 사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합니까?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의뢰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 요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사정 판결 가능성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되고 있지 않다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학설 첫 번째
예, 부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밑줄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 이거죠.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은 효력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학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긍정설의 입장은요, 무효와 취소의 고별은 상대적 밑줄 긋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무효라고 할지라도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효인 처분에서 법률 적합성 원칙을 후퇴시킴과 동시에 권력 분립 원칙까지 깨버리게 되면은요, 예, 법치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에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판례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판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효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돼야 되고 특히나 두 번째 줄에 준용 규정이 없다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처분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권력 분립 원칙 반한다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 그 다음, 만약에 공공복리 상태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 다시 하면 됩니다. 그죠? 적법하게 하면 되겠죠. 인정될 수 없는데, 근데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밑줄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입니다. 즉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때문에 소의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법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위법 취소야. 그래서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 취소로 소변경하는 논의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취소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취소 판결 가능성을 긍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원칙대로 그냥 부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으로, 많은 풍부한 고민을 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 채점자는 플러스 1점의 가득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채점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뭐 그런 해는 어쩔 수 없어요. 소양이 부족한 채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적으로 해주세요. 사정 판결 문제가 출제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요. 피고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주장하였다, 신청하였다라는 문제가 출제될까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출제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피고행정청이 사정 판결 신청했다라는 언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뭐예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 예상하시고 습관적으로 그냥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26조 규정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이와 같은 26조의 직권심리주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원의 직권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포기의 문제인가에 대한 거예요. 11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직권심리주의라는 것은 밑줄 변론주의 원칙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변론주의 보충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 당사자, 원피고의 노력에 의해서 밑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 원피고의 주장 입증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 법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 개입 밑줄 그시고 이 목적은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 밝히기 위해 밑줄 그시고 나서 여기서 화살표 당겨서 사정 판결의 적용 X라고 하시면 되겠죠. 사정 판결은 오히려 그 처분의 적법성, 실체적 적법성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설 보시게 되면 직권 사정 판결 완전히 긍정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직권 탐지주의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 사정 판결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에 있는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실 기초로 예외적 사정 판결 긍정한 것은 여기에 있는 변론주의 보충설로부터 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판례 보도록 할게요. 법원이 사정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밑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한적 긍정설 입장 취한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실질적 진실과 실질적 적법성 보장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반대로 적법성을 후퇴하는 초래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적법성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적 신청,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설문 2번에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설문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